인생 후반전 삶을 살며 나이 들수록 어떻게 지내야 할지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70세는 뇌를 비롯한 몸과 마음의 절대적인 노화 분기점이라고 합니다. 이때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에 따라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지 결정이 난다고 하는데요. 의사 와다 히데키는 지금까지의 생활 습관을 조금만 달리하면 인생 최고의 30년을 맞이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60대와 70대의 대부분이 이런 생활 습관과 동떨어진 생활 방식을 따르고 있는데요. 이에 의사인 그는 잘못된 건강 상식과 생활 방식으로 모두 아까운 노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 그동안 많은 노인들을 진료한 경험을 바탕으로 책을 썼습니다. 만약 노후를 맞이하면서 건강하고 쓸쓸하지 않고 행복하게 지내고 싶다면 이 간단한 7가지 습관은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텐데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반드시 가져야 할 생활 습관과 행복하게 지내는 노인들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기쁨이 됩니다. 첫 번째, 나이 들수록 외모에 신경 써야 합니다. 심리치료법 중에 행동을 변화시켜서 감정을 조절하는 행동치료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인지, 치료와 대응하는 개념으로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경험을 시도하거나 낡은 습관을 바꿔서 마음을 치료하는 방법인데요. 60에서 70대 노인이 젊어지는 방법으로도 정말 크게 효과적입니다. 여러분은 기분이 좋지 않을 때 억지로라도 화장을 하거나 머리를 다듬고 나가면 어떠신가요? 마음이 한결 나아지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많은 사람들이 행동보다 마음이 먼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심리학에 따르면 마음이 행동의 지배를 받습니다. 다시 말해 예쁜 옷을 입거나 화장품을 바르거나 머리를 자르는 등 외모에 신경을 씀으로써 감정까지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고령자일수록 건강관리와 노화를 위해서도 외모 관리는 무척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만나온 여러 환자들을 보더라도 겉모습이 노인에 가까울수록 감정의 노화가 더욱 성큼성큼 진행되어 결국에는 전신 기능이 쇠약해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반대로 노인임에도 외모에 신경을 쓰는 사람은 대체로 건강합니다. 요양원에서는 보통 출장 미용사가 정기적으로 찾아와서 커트와 파마 염색 등의 유료 서비스를 진행하는데요.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이러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인지장애 단계가 낮고 진행 속도도 더디다고 합니다. 인지장애를 앓고 있는 고령의 여성이 공들여 화장한 모습을 보면 어딘가 모르게 생기가 넘치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나이가 들더라도 여성이라면 화장을 하고 머리를 손질할 뿐 아니라 피부 관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남성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냄새가 나지 않게 관리하고 피부와 옷차림에 신경을 써야 하지요. 피부 관리를 받으면 확실히 눈에 띄게 주름이 펴지고 예뻐집니다. 나이가 들어도 주변 사람들에게 충분히 매력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아직도 이러한 안티에이징 시술을 반칙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많다고 하지만 노후에는 어떤 일이라도 반칙으로 단정짓지 않는 사고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 뇌 건강을 꼭 지켜야 합니다. 나이 들수록 뇌 건강을 지키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뇌 건강을 위해 직접 일상생활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하시면서 실천하실 수 있으니 꼭 메모하셔서 적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주 2회 아주 작더라도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주 2회가 모이고 모여 연간으로 따지자면 100회 정도 새로운 경험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아주 사소한 일이어도 횟수에 포함시키는 것인데요. 예를 들면 밖에서 점심 도시락을 살 때 가끔은 늘 가던 가게가 아닌 새로운 가게를 방문해 봅니다. 그 외에도 처음 보는 길로 산책을 간다든지 생소한 식물을 데려와 키워보는 등
사소한 첫 경험에 의식적으로 매달려서 도전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뇌는 본 적 없는 것을 보거나 먹어본 적 없는 음식을 맛보면 활발하게 움직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아주 작은 노력들이 전두엽의 노화를 늦추어 줍니다. 베스트셀러에 관심을 갖는 것도 좋습니다. 서점에 가서 베스트셀러에 오른 책들을 항상 눈여겨보면서 그 책이 왜 인기가 많은지 생각해 봅니다. 생각을 한다는 것은 인간의 뇌, 특히 정신적 활동의 중추인 전두엽을 단련시키는 훈련이 되기 때문이죠. 일상에서 그 해에 잘 팔린 책이나 인기를 끈 영화 혹은 음악 정도는 제목을 말할 수 있을 만큼 공부해 본다면 아주 좋습니다. 전두엽은 새로운 정보를 아주 좋아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지식과 경험을 대하다 보면 전두엽의 움직임이 매우 활발해집니다. 물론 베스트셀러나 인기 영화 외에도 재미있는 것들은 무척 많으니 다른 사람이 흥미로워하는 분야가 있다면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습니다.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을 따라해 보는 것도 뇌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사람은 결국 사람에게서 가장 큰 영향을 받는데요. 한번 주변을 살펴볼까요? 틀림없이 나이보다 젊고 건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을 만나면 행동을 잘 관찰해서 따라할 수 있는 부분은 따라하려고 노력합니다. 연초에는 고급 스케줄 수첩을 구매하여 기록을 꾸준히 합니다. 노후에 필요한 것은 오늘 할 일과 오늘 갈 곳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매일 해야 할 일과 가야 할 곳을 정해서 스케줄 수첩에 적는 습관을 들이면 노후를 긍정적으로 보낼 수 있죠. 정신 건강 측면에서 아주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 음식을 많이 씹어야 합니다. 음식과 관련해서 씹기도 매우 중요합니다. 이전에 한 실험을 한 적이 있는데요. 다음과 같은 기억력 테스트를 실시했습니다. 다양한 색깔의 판을 배치해서 30초간 외운 다음 그것과 똑같은 순서로 색깔 카드를 놓게 하는 시험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놀라웠던 것은 이때 껌을 씹으면 정확도가 2배나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연구 결과 껌을 씹으면 뇌의 혈류량이 증가하는데 특히 기억을 관장하는 해마의 혈류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가 음식을 씹을 때 사용하는 근육인 깨물근이 3차 신경을 통해 뇌와 이어져 있기 때문인데요. 깨물근이 움직이면 대뇌와 편도체 같은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자극을 받아서 혈류량이 늘어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껌을 씹으면 치아를 감싸고 있는 막에도 압력이 전달되는데 이 역시 뇌와 이어져서 뇌를 자극하고 활성화합니다. 뇌가 활성화되는 것은 아주 중요하지요. 왜냐하면 우리가 나이 들면 가장 무서워하는 치매와 연관이 있으니까요. 반대로 건강하지 못한 습관, 즉 씹기를 하지 않는 것은 인지 장애를 일으키는 원인이 됩니다. 이유는 크게 2가지인데요. 첫째, 씹는 횟수가 줄어들면 뇌로 가는 자극이 감소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둘째, 씹는 힘이 약해지면 신선한 채소와 같이 딱딱한 음식을 피하고 면처럼 부드러운 음식을 자주 먹게 되는데 여기서 비타민이 부족해져서 인지장애가 발생할 위험이 커집니다. 실제로 치아가 거의 없는 사람은 치아가 20개 이상 있는 사람에 비해 인지장애가 발생할 확률이 거의 2배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그중 알츠하이머형 인지장애 환자는 채소 섭취량이 적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돈이 좀 들더라도 틀니나 임플란트를 활용해서 치아 건강을 꼭 지켜내야 합니다. 덧붙여서 뇌를 자극하기 위해서는 깨물근을 많이 움직여야 하므로 껌이나 오징어를 자주 씹어보세요. 심심할 때 간식거리를 씹는 것만으로도 뇌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새끼 식사를 할 때에도 젊었을 때보다 더 많이 씹어먹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작은 습관이 뇌의 노화를 막을 수 있지요. 네 번째, 규칙적인 생활로 수면 리듬을 유지하세요. 불면증의 원인은 다양한데요. 요즘은 우울증이 정말 흔하지요. 이처럼 우울증이 원인인 경우도 있고, 순환기의 질환처럼 몸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잠들지 못할까봐 두려워하는 정신적인 문제에서 발생합니다. 이러한 종류의 불면증은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크게 나아지는데요. 먼저 밤에 잘 자기 위해서는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을 일정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회사에 다닐 때는 출근 시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저절로 기상 시간이 일정하지요. 물론 당시에는 무척 피곤하게 느껴졌겠지만 우리의 몸과 마음에 좋은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습관이 심신의 변화를 최대한 막아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은퇴 후 그럴 필요가 없어서 기상시간이 들쑥날쑥하게 되면 세로토닌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가 줄어들고, 세로토닌이 부족해지면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 줄어들어 수면 장애를 겪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따라서 신경 전달 물질이 정상적인 분비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합니다. 전날 밤 푹 자지 못하거나 잠을 설쳤더라도 아침이 되면 평소와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침대에서 나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당일은 조금 피곤하고 졸리겠지만 길게 보면 뇌와 몸을 지키는 좋은 습관입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 같은 시간에 식사를 하면 수면에 더욱 긍정적인 효과를 미칩니다. 수면 리듬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식생활의 리듬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규칙적으로 먹고 식사 시간을 지켜야 합니다. 다섯 번째, 무슨 일이든 몸을 움직여서 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장수 지역에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무엇보다도 사람들이 꾸준히 몸을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장수 지역에는 나이가 들어도 꾸준히 정원을 가꾸거나 집안일을 하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외에도 배부르게 먹지 않기, 목적 의식 지니기, 스트레스 해소하기 등의 공통점이 있었지만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한 조건으로 꾸준히 몸을 움직이는 것을 제일 중요하게 꼽았습니다. 일을 하는 것의 중요성을 알려주는 또 다른 예로는 영국의 한 경제지에서 수십 년에 걸쳐 진행한 행복도에 관한 조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 실업과 같은 삶의 큰 사건으로 사람의 행복도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조사했는데, 인간의 행복도에 가장 크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실업이었습니다. 이혼이나 배우자의 사망보다 일자리를 잃는 일이 인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드는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인간에게 일은 절대 없어서는 안 될 요소입니다. 무슨 일이든 꾸준히 하는 사람들은 세계 각지에서 진행된 비슷한 조사들에서 모두 늙어서도 계속 오래 살 수 있고 행복도도 높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정년이 곧 은퇴가 아님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연령에 맞게 아니 때로는 나이를 잊고서라도 계속 일하는 것이 인생을 의미 있게 보내는 방법입니다. 여섯 번째, 나이가 들수록 고기는 꼭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고령자일수록 고기를 먹어야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10 중 9은 콜레스테롤 수치가 걱정된다는 대답이 돌아오지요. 이러한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여기서 확실하게 언급해 보겠습니다. 콜레스테롤이 몸에 해롭다는 말은 가짜 뉴스입니다. 즉 잘못된 정보인 것인데요. 오히려 노후에 건강하게 지내려면 일정량의 콜레스테롤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애초에 콜레스테롤이 무엇일까요? 바로 인간을 포함한 동물의 몸을 구성하는 지방의 일종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이죠. 성호르몬과 세포막의 재료로서 생명체에게 없어서는 안 될 주요한 성분이니까요. 그뿐 아니라
뇌에서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세로토닌이란 뇌의 신경세포들 사이에서 여러 자극이나 감정을 전달하는 신경 전달 물질 중에 하나입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라면 도파민과 아드레날린이 유명하지만 세로토닌은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의 분비량을 조절하는 지휘관 같은 존재로서 인간의 마음을 조종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이와 같은 세로토닌을 운반하는 물질로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은 사람일수록 우울증에 걸릴 확률이 낮고 우울증에 걸리더라도 빨리 나을 수 있습니다. 또한 콜레스테롤은 남성 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구성하는 재료입니다. 더욱 놀랍게도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으면 암에 걸리기 쉽다는 연구 자료도 있습니다. 이는 면역세포를 구성하는 재료가 부족해지기 때문입니다. 물론 콜레스테롤 수치가 지나치게 높으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동맥경화를 일으킬 위험도가 높아지는 것이 사실이지요. 하지만 반대로 너무 낮아도 혈관이 약해져서 뇌졸중이 올 확률이 커집니다. 현대인의 평균 수명이 높아진 이유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옛날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기를 많이 먹어서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크게 증가한 이유입니다. 콜레스테롤 수치가 오르면서 혈관이 탄력 있고 튼튼해졌기 때문에 출혈성 뇌졸중으로 인한 사망자가 감소한 것이죠. 그래서 고기를 어느 정도 먹어주는 것은 노년에 반드시 필요한 건강 지침입니다. 7번째, 노후에 적합한 운동인 걷기를 해야 합니다. 노후에는 의식적으로 운동하지 않으면 눈 깜짝할 사이에 운동 부족 상태에 빠지는데요. 온갖 방법을 짜내어서라도 적당한 운동, 특히 유산소 운동을 꾸준히 해야 합니다. 이때 유산소 운동은 심폐기능을 높여준다는 말을 자주 듣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호흡이 필요한 유산소 운동을 정기적으로 하면 심장의 펌프 기능이 강화되어 수축 횟수가 적더라도 뇌와 몸에 충분한 양의 혈액을 보낼 수 있습니다.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심장에 가는 부담이 적고 폐가 산소를 흡수하는 힘이 커지지요. 그래서 유산소 운동이 심폐기능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유산소 운동이라고 하면 땀을 뻘뻘 흘리며 러닝머신 위를 달리는 모습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60대 이상에게 달리기를 권하지는 않습니다. 달리기처럼 호흡이 가빠지는 운동은 심장과 폐에 큰 부담을 줄 뿐 아니라 체내에 활성산소를 대량으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는 몸을 산화시키므로 안티에이징 관점에서 보면 그리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죠. 테니스나 골프도 일반 사람들이 매일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잘 생각해보면 인간이 많이 걷지 않게 된 기간은 산업혁명 이후부터 지금까지 고작해야 2세기 정도입니다. 수백만 년 동안 진화해온 인간의 신체가 2세기 만에 달라지기는 어려우므로 우리는 몸을 위해 의식적으로 많이 걸어야 합니다. 비가 와서 밖에 나가기 어렵다면 집에서 가벼운 운동이라도 하는 것이죠. 계단 오르기도 좋고 청소나 정리도 좋은 운동입니다. 특히 청소는 팔을 많이 쓰기 때문에 걷기만으로는 부족한 상반신 근육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지요. 또한 실내가 깨끗해져서 보기 좋아지면 성취감도 얻을 수 있으므로 여러모로 좋은 노동입니다. 인간은 사소한 일일지라도 성취감을 맛보면 기분이 밝아집니다. 집에 있는 날에도 가급적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을 줄이고 왔다 갔다 하면서 몸을 움직여 보세요. 이것이 노쇠를 막는 요령입니다. 이외에도 노년에 하면 좋은 것들을 좀 더 추려봤는데요. 바로 정신 건강에 도움되는 방법들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무척 공감을 했는데요. 나이가 들수록 항상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혀서 스트레스를 풀어주자는 것입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겠다는 목표가 있으면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그렇지요. 정신 건강이 점점 더 좋아지는 경험을 할 수 있지요. 그리고 자주 들으시는 말씀이겠지만 계속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웃기. 웃기는 정말 많은 연구 결과로도 노화와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밝혀졌지요. 이처럼 노년에는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 두 가지 측면을 모두 튼튼하게 가져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선 앞서 말씀드린 것들을 지켜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모든 습관은 어느 날 갑자기 갖춰지는 게 아니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말씀드린 것을 인생에 적용시키셔서 인생 후반전을 멋지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들어주신 모든 분들이 항상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위에 계신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지혜였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행복한 노년을 응원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